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을 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IMF의 생각입니다. 네. 자, IMF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내년도로 좀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F가 이제 머니터리 펀드, 그러니까 이게 인터내셔널한 국가 조직이긴 한데,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ADB처럼 최대 출자가 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총재가 이제 옐런한테 이게 금리 상승을 늦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제 타 방송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 좀 재밌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IMF가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을 늦춰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9월 인상설이 중론으로 되어 있고, 그 실업률 같은 이제 좀 호조가 되고 있는 그 고용 지표를 가지고 9월에 연내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것에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재밌게 느꼈습니다. 네, 일단 말씀대로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연준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뤄라. 저희가 이 대리님이 꾸준히 얘기해 주셨던 부분과 어떻게 보면 좀 IMF의 생각이 일치하는 게 아닐까요? 미국 경제 펀더멘털 정말 이제 개선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제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IMF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요. 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 2.5%로 해서 작년 2.2% 대비해서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와 미국 경제는 좀 침체, 슬로잉 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표 부진한 부분, 니네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고용 지표를 찬찬히 뜯어보면 파트타임 임금이라든가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임금 상승률이 겨우 2.2%밖에 되지 않는다. 목표로 하고 있는 3.5%에는 아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제 알바가 66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불황 이전보다도 이런 시간제 알바, 파트타임 잡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낮겠지만 경제 참여율 자체가 상당히 낮고 이런 부분들을 좀 꼬집으면서 페드의 금리 상승을 좀 다음으로 미뤄라라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로이터에서도 미국 금리 인상은 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하면서요. 미국이 이제 섣부른 그 금리 상승을 나섰다가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감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금 이 지표들 고용 지표 같은 경우 특히 좀 질적으로 들여다볼 때 썩 좋지는 못하다. 수치만으로 좀 함부로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좀 이르다 이런 느낌인데 글쎄요.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좀 흐름은 좀 어떻게 이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항상 미국 펀더멘탈,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좀 많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IMF, 왠지 그 IMF 하면은 왠지 미국 페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처럼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MF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좀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제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라는 데이터 해석을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금리 인상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페드는 지금 명확하게 연내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만 근거로 모아가면서 결론을 내놓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1분기에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던 지표들이 2분기에 회복이
되면서 금리 인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쪽으로 초점을 모아두고 매매를 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도 어떤 미국 연준의 특별한 반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정말 말씀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놓고 그에 맞게 좀 잘 나오는 지표들을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나리오는 큰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퍼즐 뭐 조각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걸 갈라 놓은 다음에 다시 끼워 맞추는 뭐 이런 느낌의 지금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IMF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물음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이슈 또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슈퍼엔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양적 완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 돈 풀기에 나서고 있고 우리만 좀 뒤처지는 이런 느낌은 계속해서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이 N은 계속해서 더 이런 뭐랄까요, 양적인 어떤 확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뭐 엔화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엔화 그 약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극단적인 수준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 상당히 큰 부담감을 안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전에 사실 뭐 제가 1엔이 달러엔 기준으로 해서 1엔이 오를 때마다 맨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제 또 120엔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최근 들어서 125엔까지 지금 네.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제가 5엔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한 124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증시 어떻게 보면 숏셀링의 원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니케이 같은 경우 엔화 약세의 추가적인 이런 포지션이 계속 확인이 되면서 니케이가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119엔대 그리고 120엔대 저희가 글로벌 마켓 리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드린 바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원인을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부양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기조가 더 확대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와서 보면 일단 일본 경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엔화가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움직임이 더 맞는 움직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맞물리면서 이런 상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일단 추가적인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원인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있어서는 일단 로이터에서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는 어떻게 됐든 아베노믹스가 시작을 한 2012년도부터 해서 달러화 대비해서 37%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오자의 강력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 바탕에는 아베노믹스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부채를 늘려가고 성장률을 수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서 결론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GDP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게 되는 무역 수지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2016년에면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로이터 통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4월 물가가 이제 소비세 인상 1년 만이었었어요. 그때 네. 0.6%. 그러니까 다시 또 제로 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냐. 아직 먼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행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런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항상 그 경제든지 무슨 이익이든지 우리가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진다. 일본 경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다못해 수출주가 아닌 내수주인 무슨 제가 그 건설주 주가도 제가 한번 설명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수 경기까지 지금 부양이 될 정도로 일본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느냐? 네. 예, 이러한 측면 상당히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환경 자체가 일본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상당히 조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에다가도 어떻게 되면 미국 경제가 미국이 용인하기 때문에 일본은 엔화 약세가 계속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미국이 너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주어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 이런 그 국채 금리 10년물 그 금리의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그 방향성이 엔화 그러니까 엔화와 미국 그 달러화의 환율이 어느 정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이 엔화와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방향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동조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자체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일본화 그러니까 일본 엔화 자체가 굉장히 약세로 돌아서는 아주 어색한 구간이 지금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엔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 그 비상업적 투기적인 포지션들의 매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달러 강세라는 이런 아주 특이한 그 금리 인상을 두고 달러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이용한 투기적 포지션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속도는 감속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120엔대로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한국 산업에 있어서 한국 산업에서 그 경쟁 그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은 상당히 좀 주가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 유사성 지수를 이 산업별로 나타낸 것인데 승용차, 자동차 부품, 뭐 석유, 뭐 선박, 뭐 차화정, 그러니까 정화조 이러한 그 산업 자체는 상당히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고통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 들어서 증권방송을 통해서 이런 너무 바텀피싱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신저가를 가고 있는 포스코를 매수하자 이런 엉터리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절대 휩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중장기적으로 엔화는 분명히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일본 내부에서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건 너무 어색하다. 우리 경제가 좋은데 당연히 강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차화정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뭐 매수를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로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게 있는 우리 컨텐츠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24엔, 125엔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임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120엔대까지 도달했을 때가 이제 센티멘트가 개선되는 그 시점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25엔 자체가 네. 여기서부터는 센티멘트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결국 이제 125엔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께서는 좀 일단 관점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좀 어색한 상황이라고 지금 서동수 대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국 달러와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지금 계속해서 좀 최근 들어서 좀 동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요 그래프 아까 좀 잘 좀 보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사실 일본과 지금 계속해서 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좀 조심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수출주에 대한 이 센티멘트 개선이 이제는 바닥에서 치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우리 증시에 대한 개선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부분도 엔달러 환율 추이와 함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